네, 제 목소리가 들리면 들린다고 쳐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딴 생각하다가 잠깐 시간이 늦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잠깐 보고 가면은 지난 시간에 그 빌트인 포텐 누가 장지훈 군저 마이크가 켜져 있네. 빌트인 포텐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했었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도핑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잠시만요. 그것에 의해서 빌트인 필드가 생기고 그 빌트인 필드에 의해서 그 드리프트 커런트가 생기고 디퓨전 커런트와 드리프트 커런트가 같아지는 데서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캐리어 인젝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한 양을 갖다 계속 한쪽에다가 주입할 때 계속 한 곳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할 때 우리가 여기다 같은 요만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계속 넣어줄 때 이러한 선이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고 이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캐리어 인젝션 상황이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수식들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헤인스 쇼클리 익스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펄스를 습관적으로 주면서 여기다가 전압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퓨전과 동시에 드리프트가 일어나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봤을 때 생기는 커브를 갖다 봐가지고 디퓨전과 드리프트를 동시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모빌리티와 디퓨지비티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까지 한 것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것이냐? 이번 시간에는 피행 정션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숙제를 갖다 또 하나 이번에 내줄 거예요. 그 챕터 3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챕터 4였나? 에 대해서 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부터 할 것은 교과서로 보면은 텍스트북으로 보면은 챕터 5에 보면 정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션이라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면은 P타입 세마이컨덕터하고 N타입 세마이컨덕터 두 개를 붙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갖다 하려고 해요. 두 개를 붙이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PN 정션이라고 부르는데, PN 정션. PN 다이오드란 말로도 불러. 자, PN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뭔지 알아? 다이오드가 뭐야? 다이오드는 표시는, 그러니까 서킷에서의 심벌로는 이런 식의 표시를 하는데, 다이오드. 그렇지. 최성훈 맞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는 흘러.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는 안 흘러,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주면은, 마이너스 가해주면 이렇게 전류를 흐르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지. 이게 다이오드란 말이지. PN 정션 PN을 갖다 두 개를 붙이면 바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한 그 디바이스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재 중에 가장 간단한 게 PN 다이오드라고. 자, 그럼 왜 이런 메커니즘,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것들. How do these mechanisms change with bias? 바이어스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될까? 어떻게 메커니즘이 바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한쪽을 P 플러스를 하면 뭐냐면 한쪽을 도핑을 굉장히 높게 한다는 얘기예요. P 쪽을 한쪽을 높게, N은 도핑을 높게 안 하고. 물론 이게 바뀔 수도 있어. PM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한쪽을 높게 한다는 얘기야, 도핑을. 한쪽을 높게 하는데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자, 이렇게 PN을 붙이면은 이게 캐패시턴스를 갖게 된다고.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지를 갖다가 가둬놓는 거라고. 차지를 붙잡고 있는 거야. 한쪽 차지만 붙잡을 수는 없다고. 플러스만 붙잡을 수 없고 플러스를 붙잡으면 마이너스가 붙잡히는 거고 똑같은 양에. 이게 차지를 붙잡는 건데 이렇게 차지를 붙잡는 게 캐패시턴스라고 하는데 이런 P와 N을 붙여놓으면 캐패시턴스, PN 다이오드에는 캐패시턴스가 생긴단 말이지. 이렇게 생기는 캐패시턴스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배울 것이고 또 Real Effect Change the Ideal Diode Equation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다이오드 이퀘이션을 이렇게 만들 텐데 처음 만들 텐데 거기서 실제 상황에서 좀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정션이잖아. 정션이라는 챕터를 배웠다고. 정션이라는 챕터를 배운 챕터 5 정션인데, 자, 정션이라는 것은 두 물질을 다른 물질을 붙이는 걸 정션이라고 부른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정션을 만드냐면은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반도체를 갖다 만들고 소자를 만들 때도 이게 두 가지 물질, 여러 가지 물질을 붙일 때가 있어.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게 P와 N을 붙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뭘 붙이게 되냐면은 어떤 반도체가 있으면은 이게 뭐 P가 됐든 N이 됐든 얘와 어떤 메탈을 붙이게 된다고. 이런 경우는 많아. 왜냐하면 여기다가 어떤 반도체라는 소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자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메탈 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력을 갖다 공급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정션이 되는 거란 말이지. 이런 지점들이 정션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메탈하고 세마이컨덕터가 붙는 정션들을 만든 말이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메탈과 세마이컨덕터 정션을 붙였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를 또 마지막에 배울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정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단원이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PN 정션이야. PN 정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PN 정션을 갖다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것을 왜 만드냐면은 우리가 직접 회로에서는 다이오드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들 많이 만든단 말이야. 다이오드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데 이건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P와 N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응용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이제 솔라셀, 태양광 우리 갖다가 전기로 바꿔주는 그런 거 갖다 솔라셀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솔라셀도 P와 N 두 개를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 물론 가운데 이제 인트린식한 부분이 여기서 인트린식한 부분. 아무튼 요거 P타입이지. 자, 요거 N타입이지. 그렇지? 요거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놔두면은 태양광이 여기다 비치면은 여기서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거야. 전력이 생산되는 거야. 그냥 단순해. PN만 만들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 이제 태양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것인지, 이제 반사되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더 없애줄 것인지, 그래서 위에를 덮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도 PN 정션 뿐이야. 단순하게 생겼어. 자, LED도 마찬가지야. LED도 그냥 P와 N을 붙인 거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자, 보면 여기 P, 여기 N이 있다고. 물론 여기 인트린식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빛을 내는 부분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이쪽 P에서 홀드를 갖다 공급해 준다고. 홀드를. 이쪽에서 홀드를 공급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 이쪽에서 일렉트론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인젝션을 해주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인젝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나올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정션에다가 전화를 갖다가 forward bias 왼쪽에 이게 N타입이잖아. 여기가 P타입이고 T 쪽에 플러스 N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걸 이제 forward bias라고 불러 이걸. 자, forward bias의 반대말은 reverse bias라고 그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P 쪽에다가는 마이너스를 걸고 N 쪽에는 플러스를 걸어야지. 이걸 리버스 바이어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렇게 일렉트론이 여기서 N에서는 공급되고 P에서는 홀이 공급되게 돼 있다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빛을 내게 되지. 어? 자, 이게 이렇게 빛을 내게 되려면은 이 반도체는 어떤 반도체여야 돼? 여기는? 어떤 반도체여야 돼? 그렇지. 다이렉트 세마이컨덕터여야지. 그렇지. 다이렉트 밴드 갭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LED는 3.5 세마이컨덕터로 만드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빛을 내면 된다고. 아무튼 LED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단 말이지. 태양광도 태양광은 실리콘 갖고 주로 만들지. 3.5 갖고 만들면은 좋아지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만들기 어렵고 실리콘을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을 때 아무튼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은 일렉트론 홀과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게 되고 일렉트론은 일로 가고 홀은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전하를 띄게 전압을 갖다 만들어내게 만든다. 간단하고 센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센서 어떤 그 PN 정전을 만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바이어스가 가고 있을 때 어떤 뭐 빛이 들어왔다.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서 빛이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 테고 그 일렉트론 홀 페어에 의해서 이 전하가 바뀔 거 아니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뀌든지 아니면 전압이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체크하면은 아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알 수가 있는 센서가 되는 거지. 빛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는 거지. 자, 이거 모두 다 그냥 PN 두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 자체가 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해. 기술적으로. 너무 단순해. PN 다이오드만 만들면 PN 정션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냐면 싸게 만들 수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싸게 만들 수밖에.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자, PN 정션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 PN 정션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세스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공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울 거야.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울 것이고 그 프로세스란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PN 정션을 만드는 단순한 것에 대해서만 좀 배울 것인데 자 PN 정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만들 때 직접 공정에 직접 회로에서 만든다면은 웨이퍼상에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웨이퍼상에서 PN 정션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기를 P를 만들고 여기를 N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어? 자, 아니면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전체가 뭐 P인 웨이퍼야. P타입 웨이퍼를 사. 그 다음에 여기를 N을 만들어. 그럼 PN 정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PN 정션이 되지. 그렇지?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접 회로는 시작이 웨이퍼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만들 거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요런 타입으로 PN 정션을 만들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션, 집적을 해야 돼. 집적이란 건 뭐냐면은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갖다가 공정을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들을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야. 자, P타입의 웨이퍼. 뭐 P타입의 웨이퍼 사오면 돼. 자, 여기다가 N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 N을 여기다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N을 집어넣는 걸 갖다가 여기를 N타입을 바꿔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핑이라고 부른다고. 도핑. 자, 우리가 도핑 처음에 배울 때는 웨이퍼에서 도핑하는 건 배웠지. 웨이퍼를 만들 때 실리콘 녹아있는 실리콘 몰트 실리콘에다가 뭐 인을 넣는다든지 P를 포스포러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르세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보론을 넣어가지고 도핑을 컨트롤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인것을 만들면은 도핑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때 도핑이 나왔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고 웨이퍼를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웨이퍼 상에다가 요만큼만 N으로 바꿔야 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우선 서멀 디퓨전. 서멀 디퓨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웨이퍼가 있다. 이랬을 때 이 위에 가스 페이즈를 흘려. 포스포러스나 아니면 뭐 아르세닉이나 뭐 보론이를 갖고 있는 어떤 기체. 주로 많이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는 포클이라고 해서 POCl3라는 액체가 있어. 이걸 갖다가 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흘려. 흘리면서 온도를 높여. 고온을 올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증착이 일어나지 않지. 여기에는 농도가 높아. 여기는 농도가 낮아. 그렇지. 디퓨전이 일어나겠지. 디퓨전이. 그렇지? 그래서 이 가스에 있는 포스포러스가 이 안으로 파고들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포스포러스가 돼서 포스포러스가 파고드니까 여기는 N타입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서멀 디퓨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디퓨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디퓨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퓨전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의 온도에서 얼만큼 지났을 때 뭐 이 정도 농도가 있다면 얘가 얼만큼 들어갈지는 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딱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큐레이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온도와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애큐레이트. 물론 여기 농도 가지고 농도 딱 맞추면 딱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잖아. 여기 같은 농도가 있을 때 디퓨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떤 텀이 되냐면 exponential decay 함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N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거리의 어떤 디퓨전 랭스를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값의 어떤 concentration gradient를 갖게 된단 말이야. 자,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이라고 있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로 이온을 갖다가 날려버린 거야. 가속을 붙여서 날려. 이거 자세한 것은 다음 학기에 가르칠 거야. 날리면은 이게 얼마만한 에너지로 날려오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진단 말이지.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져.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게 이렇게 딱 깊이가 달라져서 바뀌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요 깊이 여기서는 프로젝트 레인지라고 불러. RP라고 부르는데 RP가 달라. 에너지가 크면 당연히 RP가 커지고 에너지가 작으면 RP가 작아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에너지가 같다고 해서 몽땅 다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기에서 이러한 어떤 분포를 갖게 된단 말이야. 이 센터가 RP가 되는 것이고 얼만큼 벌어졌느니 이 정도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이글이라고 불러. 스트레이글. 델타 RP라고 불러. 스트레이글이 정해진단 말이야. 이거는 어떤 물질을 날리느냐, 어떤 물질에 박히느냐, 에너지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델타 RP는 다 달라져. 응?
이것도 많이 계산이 이미 돼 있어. 그래서 이것다가 계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날릴 것이냐, 어떤 원소를 날릴 것이냐, 어떤 아이언을 날릴 것이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학기에 배울 텐데 다이렉트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겠어? 더멀 디퓨전에 비교해서 그렇지. 온도가 낮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야. 얘는 무조건 온도를 높여야 돼. 또 더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어. 그렇지, 맞아. 종류를 갖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야. 왜냐하면 더멀 디퓨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스 소스 페이지를 갖다 흘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가스 소스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도핑하기가 어려운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런 것들이 가스 소스 페이지로서 존재하는 케미칼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얘는 그냥 얘의 어떤 순수한, 그러니까 피요한 것들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 가해가지고 날려주면 된다. 더 중요한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 정밀도,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정밀도, 제작 속도는 장점이 아니야. 제작 속도는 단점이야. 얘는 되게 많은 양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 되게 많은 양을 갖다가 이런 어떤 퍼니스 내에 가스를 흘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한 장씩밖에 안 된단 말이야. 비용도 단점이야. 이거 얼마나 간단해. 온도 올리고 가스 흘리면 되는데. 그렇지만 얘는 이렇게 쳐야 되는데 한 장씩밖에 안 된다고. 한 번에 한 장씩밖에 안 되고 장치 자체가 얘랑 비교해서 생각해봐. 얼마나 얘가 복잡하게 되겠어.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날려줘야 되는 거니까. 정밀하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스루풋도, 그러니까 수율도 제작 속도도 낮을 수밖에 없어. 스루풋도. 그렇지만 장점이 있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정밀도라는 게, 그렇지, 얇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얇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보다도 이걸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아까는 서멀 디퓨전일 때는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 이런 형태밖에 안 나와. 다시 말해서 여기보다 도핑 농도가 높아. 여기보다 높고 이런 형태의 도핑 프로파일이 이런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임플란테이션은 에너지를 갖고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형태를. 에너지를 잘 조절해가지고 안에가 더 높을 수가 있어. 자, 이걸 잘 조절하면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온도를, 에너지를, 여기 에너지 주고, 여기 RP 에너지 주고, 여기 RP 에너지 주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어브롭트한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가진 그런 정션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갖고. 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 만들어. 더멀 디퓨전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들어. 왜냐면 디퓨전 대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에 따른 그 꼬랑지가 있단 말이야. 항상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하지만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단점이 많어. 단점이 물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소자로 가면 갈수록 정전이 어브롭트하고 굉장히 쉘로우해야 돼. 굉장히 낮아야 돼. 이렇게 얇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면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쓸 수밖에 없다고. 얘는 쉘로우한 정션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힘든데 얘는 쉘로우한 정션을 만들 수 있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가지고는.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많아. 자, 여기 있구나. 여기 써있네. 어드밴티지. 로우 템퍼러처. 그렇지? 온도를 안 올려도 되고 accurate doping concentration. 도핑 콘센트레이션 아주 정밀하게 하면서 그래서 어브럽트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장점이야. 그래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요즘엔 다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써. 왜냐면 더블 디퓨전은 어브럽트하고 쉘로한 정션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단점 있어. 아까 나왔던 것들 다 단점 맞아. 뭐였었지? 가격, 코스트 비싸. 트루프 안 좋아. 한 장씩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무슨 단점 있어? 그 생산 속도가 트루프시란 얘기야. 그게 다 비용이거든. 그게 다 코스트가 되는 것이고 장비값 비싸고 트루프 낮으니까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여기 나온 건데 가장 큰 게 레티스 데미지를 입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뭐 이렇게 실리콘들이 이렇게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규칙성을 갖고 이게 레티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포스포러스 빵 때린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들어가면서 얘를 쳐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밀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치니까 얘네들이 막 맞아가지고 여기가 크리스탈리니티가 깨져버린다고. 크리스탈리니티가 깨져버려. 박살이 나 이렇게 박살이 이렇게 여기가 완전히 들어가는 데까지가 이렇게 레티스에 데미지를 줘. 자,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이제 포스포러스가 이렇게 박혀 있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도핑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줘. 이렇게 되는 상황에. 때문에 이거를 회복을 시켜줘야 돼. 도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단 말이지. 정확하게 크리스탈리너티를 갖고 있는 데서 한 실리콘이 리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딱 돼 있어야지 얘가 도핑으로서 역할을 하지.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 데 들어가 있으면 도핑으로서 역할을 못 해준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얘로 회복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야.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냐? 언의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열 처리를 해줘야 돼. 열 처리를 해주면 얘네들이 다시 지자리로 찾아간단 말이야. 온도를 올려가지고. 때문에 할 때, 임플란테이션 할 때는 로 템퍼러처이지. 할 때는 로 템퍼러처이지만 얘를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한단 말이야. 이걸 갖다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야 해. 불러. 자,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해야 할 때는 고온을 올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공정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액티베이션 공정을 해줘야 된다. 서멀 디퓨전에서는 그런 공정이 필요 없지만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그런 공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고온을 써야 돼. 그렇게 고온을 써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굉장한 고온을 써가지고 이 디퓨전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그러니까 얘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액티베이션하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디퓨전에 관한 것이고, 자, 우리가 아까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에 P 웨이퍼를 사가지고 N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퓨전을 하던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을 치든 어떻게 여기만 집어넣겠어? 이런데 다 들어가지. 다 들어가지. 여기 다 N이 되지. 왜 여기만 N이 되겠어? 그렇지? 여기만 N이 되게끔 우리가 다른 데는 디퓨전 베리어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것들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야.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야. 자, 여기만 N이 들어가게 하려면은 여기는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쌓아줘야 된단 말이지. 얘네들을. 뭘 쌓는데 쌌을 때 여기다 이제 임플란테이션을 치면은 얘가 받아 맞았고 얘는 일로 들어오겠지. 얘가 여기까지 미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들어오면 얘도 정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막으려면은 얘가 얼만큼의 이걸 갖다 이제 디퓨전 베리어라고 그러고 뭐 임플란트 베리어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 베리어, 디퓨전 베리어. 얘의 두께가 충분히 막아줄 만큼 두꺼워야 돼. 우리가 흔히 이런 걸로 쓰는 게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를 쓰지. 자, 실리콘 옥사이드를 충분히 이제 길러야 돼. 그럼 SiO2를 기르는 방법 많이 있어. 실리콘이니까 얘가 실리콘을 옥시데이션 시켜줄 수 있어. 옥시데이션. 간단해. Si가 옥사이드가 돼야 되니까 옥시전 공급해주면서 하이 템퍼러처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SiO2가 생기면서 이제 SiO2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실리콘 위에. 실리콘이 다시 말해서 여기 실리콘이 이렇게 있던 데를 O2를 갖다 공급해주면서 하이 템퍼러처로 올리면은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가면서 SiO2가 이렇게 생겨나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SiO2와 실리콘 이렇게 된단 말이지. SiO2는 줄어 들어가고 실리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옥시전을 공급해주는 방법도 그냥 순수한 가스 옥시전을 공급해주는 방법. 드라이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 그러고 H2O. 스팀. 이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증기가 되겠지. 스팀을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어. 스팀을 공급해주는 방법. 웨드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 스팀을 공급해주면은 훨씬 더 빨라. SiO2가 훨씬 더 빠르게 자라. 훨씬 빨라. 굉장히 빨라져. 이거는 이유는 뭐 다음에 저기 옥시데이션 할 때 프로세스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걸로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되는 대신에 밀도가 조금 약해. 밀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케니컬한 어떤 프로퍼티도 안 좋고 그렇지. 자, 그래서 빠르게 자랄 때는 웨드 옥시데이션을 쓴다고. 그래서 빠르게 두껍게 자랄 때는. 근데 아무튼 좀 더 퀄리티가 높은 놈을 기를 때는 드라이 옥시데이션을 쓰고. 이렇게 옥시데이션을 해가지고 SiO2를 갖다가 기르는 방법이 있어. 또는 우리가 실리콘 위에 SiO2를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덮어버리는 방법. SiO2를 여기서 만들어서 덮어. 위에서 가스에서. 이 위에서 만들어서 덮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걸 데포지션이라고 부르지. 이걸 갖다가 증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갖다가 증착이라고 불러. 여기 뭐 실레인 가스 흘리면서 여기다 뭐 옥시전을 흘려주면은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SiO2가 되면서 여기 덮일 테니까.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데포지션이지 이거는.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SI 위에 SiO2를 덮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다 이렇게 윈도우를 열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N으로 만들든지 할 거 아니야. P타임 실리콘이라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윈도우를 열어야 돼. 자, 이렇게 열려면은 우리가 여기든 열 때다라고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PR 가지고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PR 갖고 여기를 갖다 만들어주는 이런 공정을 뭐라고 불러? 리소그라피라고 그러지? 포토리소그라피라고 부른다고. 자, 포토리소그라피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배울 텐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 위에 PR을 바르면 PR이 이렇게 다 덮인다고. PR이 이렇게 다 덮인단 말이야. PR이라는 것은 포토레지스트. 광에 반응하는 어떤 머티리얼이야. 광에 반응해서 성질이 변해.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는 거야. 어떻게 성질이 변해가냐면은 뭐 원래는 어떤 솔루션에 다 녹는 놈이었어. 근데 어떤 특정한 빛을 받은 데는 안 녹는 놈이 돼.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원래는 하나도 안 녹는 놈이었어. 하나도 안 녹는 놈이었는데 빛을 받은 부위만 녹게 돼. 든지 그런 식으로 빛에 의해서 달라진 애를 갖다가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른다고. 응? 포토레지스트라고 불러.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빚을 받은 놈이 얘는 다 녹는 놈이야. 원래는 어떤 솔벤트, 특정 솔벤트에 다 녹아. 어떤 솔벤트에 솔루블해. 근데 어떤 빚을 받으면은 고기만 안 녹게 돼. 빚을 받으면은 걔는 인솔로블이 돼. 알겠어? 고기만 남게 돼.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남겨야 돼? 여기를 남기고 여기를 없애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 지점에 빚을 받게 해야 돼? 안 받게 해야 돼? 요 지점만 빚을 안 받게 해야지. 아니지. 노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요 부분만 빚을 안 받게 해야지.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생긴 마스크를 써야지. 그렇지? 마스크가 요렇게 생긴 마스크를 써가지고 빗을 쏘여줘. 그럼 빗을 여기 막아질 테고 빗을 여기 이렇게 들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는 인솔로블하게 된 거고 여기는 인솔로블하게 된 거고 여기는 솔로블하게 되잖아. 여기는 계속 솔로블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를 걷어내고 얘를 그 솔벤트에 담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얘는 녹아나가는 거지. 이렇게. 얘는 남는 것이고.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응?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 이제 뭐 네가티브 PR, 파지티브 PR 이런 말이 있어. 빚을 받은 놈이 녹느냐, 빚을 안 받은 놈이 녹느냐에 따라서 파지티브 PR, 네가티브 PR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파지티브 PR이 빚을 지금 이렇게 된 게 이게 파지티브 PR이거든. 파지티브 PR인데 여러분들이 찾아봐. 알았지? 나도 헷갈려. 그러니까 아무튼 파지티브 PR, 네가티브 PR 어느 것이 저건지 어느 것이 파지티브 어떤 걸 파지티브라고 부르고 어떤 것이 네가티브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봐. 그렇지? 자, 아무튼 이렇게 PR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만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뚫어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뚫어내는 공정을 뭐라고 그러지? 얘를 녹여내는 공정을? 없애버리는 공정을? 그렇지. 식각이라고 그래. 식각. 엣치라고 그러지, 어른은. 엣치 공정을 통해서 얘를 녹여야 돼. 이렇게 녹여내는 거야. 자, 엣치 공정은 뭐 웨드치가 있고 이렇게 SiO2를 녹인다. SiO2, 하이드로플로릭 엑시드, 불산이지. 불산의 녹아. 하이드로플로릭 엑시드 이렇게 녹일 수도 있고 드라이 에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굉장히 에너제틱한 아이언 가지고 때려. 얘를 때리면 맞고 얘네들이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야. 터져 나가게 만들어서 이게 점점 깎아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드라이 에칭이라고 그래. RI. 그러니까 봄바드먼트라고 하고 또는 또 이 아이언 자체가 얘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얘를 뜯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뜯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드라이 에칭. 어떤 가스의 어떤 플라즈마와 가스와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드라이 에칭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깎아 나갈 수도 있고. 자, 웨드칭. HF를 쓰는 것과 이런 드라이 에칭을 쓰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웨드칭이라는 것은 어떤 SiO2가 있을 때 얘가 HF와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솔루션이라고. 왜 솔루션이야? 이 안에 H2O 안에 녹는 머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녹아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녹아서 나가는 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녹아 나가냐면 녹아 나갈 때 이 HF 솔루션과 닿으면은 다 녹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녹아 나냐면 닿으면은 다 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아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응? 드라이 해칭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 드라이 해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강한 에너지 bombardiment로 이렇게 때린단 말이야. 얘를. 그 때문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때린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계속 때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얘는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방향성을 모든 방향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녹아나가잖아. 만나는 모든 면은 다 녹아나가게 돼 있어. 이걸 아이소트로픽하다고 불러. 방향성이 없다란 얘기야. 방향성이 없다란 얘기. 자, 반면에 얘는 방향성이 일방향성이야. 그치? 일방향성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향성이 등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어나이소트로피하다고 불러. 알겠지? 드라이 해칭은 RI, 봄바드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때려가지고 폭격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나이소트로피하고 걔는 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웨드 해칭은 녹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피를 갖게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애칭적을 갖게 된단 말이야.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실리콘을 이렇게 있었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이렇게 기른 다음에 포토리소그라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어냈어. 이렇게 뚫어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도핑을 하면 돼. 더머리나 다이렉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갖고 도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아이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저걸 해야겠지? 액티베이션을 해야겠지? 그래서 N타입을 만든 거야. B타입을. 자, 그럼 NP가 됐어. 자, 됐어. 이제 우리가 PN 정전을 만든 거야. PN 다이오드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얘에다가 전기를 가해야 돼. 전기를 가하려면은 메탈을 갖다 메탈 라인을 어떻게든 연결해야지 여기다가. 그렇지?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메탈리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메탈을 연결해야지 여기다 전기를 가할 거 아니야. 그냥 못 가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메탈을 우리가 갖다 덮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메탈을 갖다가 뭐 어떤 메탈이든 알루미늄이든 뭐 급한데 이렇게 덮으면은 이런 식으로 덮여. 뭐 이거는 스포터로도 덮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덮일 거야. 그리고 뭐 알루미늄을 덮었다. 뭐 스포터로 덮었다. 그럼 이렇게 덮일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저걸 통해서 리소그라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없애버려. 그래서 이렇게 메탈 패드를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메탈과 메탈을 이렇게 메탈 라인을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메탈 라인을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프로브로 이렇게 대고 전기를 갖다가 가해줘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메탈을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메탈 라인을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뒷면 역시 마찬가지로 메탈 라인을 붙이든지 프루빙을 하든지 그러면 PN 정션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자, 포토리소그라피 여기 안 들어.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CBD 로 템퍼처 틴 필름스 다이렉트릭스 메탈을 덮을 때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ALD도 있고 뭐 PBD도 있고 여러 가지
deposition 프로세스가 있어. 포토리소그래피, most common process, generate mask set,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고, 마스크 얼라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 얼라이너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다음 장 얘기해 줄게. How small and close device can be. 이걸 이렇게 exposure, 이 어떤 빛을 가지고 공정을 하냐, 어떤 빛을 가지고 공정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작은 걸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 그런 얘기야. 미니멈 지오메트리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할게. 다음 학기에. 그다음에 애칭, 외대칭, 애칭, 아이소트로피하고 드라이 애칭, RI. 이건 본바드먼트 때 되는 거고, 메탈리제이션, 메탈을 덮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스퍼터, 또 와이어 본딩 이런 거. 자, 여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려면은 보면은 삼성 이거 지금 저 뭐야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색해봐. 그러면 삼성 반도체 이야기라는 거 있고 거기에 보면 웨이프란 무엇일까요? 뭐 산화공정, 집적회로, 포토공정, 식각공정, 증착주의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것들 뭐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서 이걸 갖다 검색을 해. 그러면은 나올 테고 이것들 쭉 뭐 읽어보면은 나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 학기에. 요 장은 내가 만들었는데 뭐 여러분들 굳이 이거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봐. 그럼 다 있으니까 그거 쭉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여태까지 한 걸 갖다 쭉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N타입, 여기는 N타입 실리콘을 사다가 했네. N타입 실리콘을 사다가 옥시다이즈에 웨트를 할 수도 있고 드라이를 할 수도 있고 이 두께에 따라 다르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달라.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두꺼웠으면 좋겠어. 그럼 뭘 하면 돼? 웨트 옥시데이션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웨트 옥시데이션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PR을 갖다가 덮고 PR을 갖다가 덮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을 최종적으로 만들려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를 뚫으려면은 어떤 PR을 써야 될까? 그러니까 포지티브 PR을 써야 될까? 네거티브 PR을 써야 될까 결정하고 뭐 여기서는 포지티브 PR이었을 거야. 포지티브 PR을 썼다고 결정하면 마스크를 어떤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포지티브 P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빛을 받은 데가 녹아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마스크의 모양과 남아있는 놈의 모양 이게 같아. 생긴 게. 그럴 때 우리가 포지티브 PR이라고 쓰거든. 포지티브 PR을 써야 된다고 하거든. 자, 그러니까 마스크가 이런 모양의 마스크를 만들어야 돼. 이런 모양의.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하면은 여기가 녹아나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애칭을 하게 되는 거야. 애칭은 외대칭을 할 수도 있고 드라이 애칭을 할 수도 있어. 외대칭의 장점은 뭐냐면 뭐가 장점이겠어? 외대칭은 가장 큰 장점? 등방성이 장점이 되진 않아. 반도체에서는. 등방성은 장점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매칭하고 싶은 거는 밑에 방향으로 매칭하고 싶은 거지 옆으로 가는 건 사실은 매칭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지. 정답은 싸다야. 얼마나 싸? 그냥 다라이에다가 받아놓고 몇 장이나 집어넣어 버리면은 녹는다고. 얼마나 간단해. 그렇지만 얘를 드라이 층한다고 생각해봐. 베큐um 장비, 일렉트릭 필드 걸어야지, 가스 넣어야지, 컨트롤 해가지고 일렉트릭 필드 걸어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해줘야지. 장비 자체가 다르다고. 그리고 얘는 한 장밖에 못하고 얘는 여러 장 할 수가 있고 한 장밖에 못하고 여러 장 할 수 있는 걸 배치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배치. 한 배치, 두 배치, 배치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다고. 외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나 차이가 나? 트루풋도 확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트루풋도. 한 번 할 때 나오는 걸 트루풋이라고 그런다고. 트루풋도 얼마나 달라져. 그러니까 얼마나 싸. 그렇지만 단점. 아까 얘기한 뭐야? 아이소트로피하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작은 걸 할 수 없어. 작은 걸 갖다 아주 작은 걸 갖다 다닥다닥 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먹어나가. 못하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장점이 아니야. 단점이라고. 자,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커. 뭐 이럴 때 그냥 외대치 쓰는 거지. 외대치로 집어넣어. 여기서는 RI 썼네.
뭐 조금만 정밀해야 돼. 알아야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고 자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PR 걷어내야지. PR 녹여내야지. 그 다음에 얘를 액티베이션을 한단 말이지. 하이 템퍼러처에서 액티베이션 해줘야 돼. 액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메탈을 덮어. 메탈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이렇게 스포트로 덮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스크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마스크가 2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응? 마스크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마스크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까매. 빛이 안 통해야 돼. 여기는 빛이 통해야 돼. 네거티브 PR, 아니 파지티브 PR을 썼다는 얘기야. 요거 남긴다는 얘기니까. 파지티브 PR 덮고 파지티브 PR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애칭을 한단 말이지. 뭐 외대칭, 알루미늄 외대칭 많이 돼 있어. 자, 외대칭과 드라이 애칭의 애칭이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애칭이 이럴 때 지금 알루미늄 있잖아. 밑에 SiO2 있어. 실리콘 있어. 애칭은 알루미늄만 녹여야 돼. SiO2를 녹이면 안 돼. SiO2를 녹이면 안 된다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셀렉티비티라고 부른다고. 알루미늄은 완벽하게 녹이면서 SiO2는 하나도 안 녹여. 이러면 셀렉티비티가 좋다라고 그러는 거야. 셀렉티비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 보통은 얘를 녹이면서 얘도 녹일 수가 있다고. 그럼 셀렉티비티가 낮을 수가 있다고. 자, 아까 얘기했던 외대칭과 드라이 애칭 중에 외대칭은 셀렉티비티가 높은 놈을 찾으면 돼. 우리가 어떤 셀렉티비티가 높은 그런 애천트를 찾으면 돼. 녹일 수 있는 용액을 찾아. 얘만 딱 녹이고 얘는 안 녹이는 그런 용액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찾으면 된다고. 자, 문제는 드라이 애칭은 셀렉티비티가 그렇게 외대칭에 비해서 높을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한 프로세스야. 두들겨 패가지고 떼내는 거야. 그럼 두들겨 패는 건 얘가 물론 잘 띄어지고 잘 안 띄어지고의 문제는 있지만 맞으면 전부 다 좀 내놓게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얘도 내놓게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어. RI 프로세스를 쓰면은. 물론 얘와 반응하는 걸 갖다가 반응하는 아이언을 써가지고 얘는 반응을 잘하게 되고 얘는 반응 안 하는 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피지컬한 프로세스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셀렉티비티가 웹 프로세스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웹 프로세스는 왜 높냐? 그런 놈을 찾아서 하는 거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알루미늄 싹 알루미늄 녹여. 그래서 알루미늄을 싹 녹이고 나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놈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가하면은 PN 정션이 되고 아니면 메탈 라인을 갖다 이렇게 일단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와이어 본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줘도 PN 정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쪽이어서 지금 들어가기는 시간상으로는 좀 그렇다. 여기는 내일 하는 걸로 하자. 자, 여기까지 질문. 공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찾아보고 아무튼 내가 숙제를 여러분 4, 5번 했지? 그치? 6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챕터 4의 뒤에 부분들이야. 오늘 내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이걸로 합시다. 질문.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봐요. 여기 찾아가지고 공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공정의 기초적인 내용을 갖다 해놓은 거거든. 이게 뭐 복잡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좀 더 피직스라고 이건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림을 가지고 잘 표현했으니까 내가
오늘 말로 해준 걸 갖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자, 다른 질문 없으면은 메일로 물어봤는데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 솔루션이 돌아다니는 거 안다고. 그 솔루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 더한 걸 기대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은 더 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다른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 수고했습니다.